안녕하세요. 이번 2차시 영상에서는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123D 디자인의 인터페이스와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D 디자인은 오토데스크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대중적인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로서 전문화된 소프트웨어에 비해 그 인터페이스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고 직관적인 필수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화면 구성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메뉴고요. 네, 도구 상자, 그다음 시점 상자, 그다음 사이드 메뉴, 퀵 메뉴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메뉴는 프로젝트를 새로 열거나 닫을 때 또는 모델링을 다 했을 때 STL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인 Export as 3D가 있고요. 그다음 프로젝트를 1, 2, 3D 디자인 전용 확장자로 저장할 때는 이 세이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도구 상자는 모델링을 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져 있는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점 상자는 모델링을 하면서 마우스로 물론 시점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 뷰큐브로도 편리하게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이드 메뉴는 화면 관련된 메뉴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점을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그 오브젝트를 숨기거나 작업량이 많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오브젝트를 숨겨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사이드 메뉴에 하이드 버튼을 사용합니다. 다음 퀵 메뉴는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 이 퀵 메뉴를 사용합니다. 편집이나 이동, 크기 조절이라던가 다양한 재질 입히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1, 2, 3D 디자인에서 화면 구성을 알아봤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D 디자인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화면 제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과 휠 버튼을 통해서 이 2가지로 시점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은 시점 각도 조절이에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마우스 휠 버튼은 시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도로 조절하고 어, 휠 버튼으로 이동하고 이 2가지로 화면을 시점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버튼으로 시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뷰 큐브를 이용해서인데요. 어, 왼쪽 상단에 이 집 모양 홈 버튼을 누르면은 맨 처음에 보던 그 시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자의 윗면 탑이라고 하죠. 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점이 위에서 보는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는 프론트 앞에서 보거나 네, 레프트 왼쪽에서 보거나 상자에서 나와 있는 버튼대로 다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나중에는 모델링하는 오브젝트가 좀 많아지게 되면은 시점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뷰 큐브를 통해서 시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능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뒤로 가기 버튼, 두 번째 앞으로 가기 버튼이고요.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앞으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Z와 컨트롤 Y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중 하나니까 외워두시면은 모델링하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세 번째는 트랜스폼입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싶을 때 이 무브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위로 띄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오브젝트를 그리드에 안착시키고 싶을 때 이게 그리드에 딱 붙는지 안 붙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D 버튼을 누르면은 이 오브젝트에 정확하게 안착이 됩니다. 컨트롤 D 아니고요. 그냥 D 버튼, 네, 드랍을 줄여서 D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그리드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리면 오브젝트 내가 모델링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F를 눌러주시면은 이 오브젝트에서만 시점이 이동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정렬하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 스마트 스케일은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가로로도 변경할 수 있고, 네, 세로로도 변경할 수 있고요. 높낮이도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기능과 다른 점은 뭐냐면 스케일은 네, 비례적으로 커지죠. 가로나 세로 높이 이런 거를 따로 조절해서 올리지 못하고 스케일은 비례해서 네, 조절할 수만 있다는 점. 네, 다음은 기초 요소 버튼이고요. 네, 박스나 네, 원 이런 기초적인 도형들을 네,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필요한 도형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형이 아니라 면도 네, 가능하고요. 다음은 스케치 기능입니다. 스케치 기능에서도 면이나 원, 타원, 다각형, 오각형으로 생겼는데 오각형이 아니고요. 수치를 입력하면 육각형이나 네, 팔각형 모두 가능합니다. 스케치 기능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직선과 곡선. 직선은 말 그대로 네, 직선으로만 그릴 수 있고요. 곡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치 필렛과 트림, 익스텐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케치 필렛은 이렇게 각진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곡선을 넣어서 필렛 기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트림 기능은 교차하고 있는 선분을 제거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렇게 교차하는 선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익스텐드 기능은 교차하지 못한 선을 연장해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컨스트럭트 기능을 알아볼 거고요. 컨스트럭트의 익스트루드 기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트는 구축이라는 뜻이고요. 익스트루드는 돌출이라는 뜻입니다. 익스트루드는 단면을 선택하여 새로운 솔리드 입체로 돌출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 솔리드에다가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해 볼 텐데요.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이 면을 돌출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돌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각도를 휘어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익스트루드 기능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스윕 기능이고요. 경로 지정 돌출입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중심점을 지나는 원의 지름의 길이가 생성됩니다. 단면으로 그린 스케치와 그 스케치가 이동할 레일의 역할을 하는 스케치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입체화하는 도구고요. 먼저 네, 기준이 될 육각형을 하나 제가 만들어 봤고요. 제가 90도로 경로로 이동할 어, 선분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기능을 클릭해서 면적을 클릭해 주시고 이동할 경로를 클릭해 주시고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 선택한 면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입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스윕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리볼브 기능을 알아볼 거고요. 네, 컨스트럭트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라는 뜻이고요. 단면 스케치를 어, 그 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기준점이 될 단면을 한번 임의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면으로 만들어졌고요. 다음 기준점까지 그려보겠습니다. 리볼브 기능을 클릭해서 네, 면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기준점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0도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빈 공간이 없는 완벽하게 원이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뭐 180도 하면은 반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각도는 치수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으로 하게 되면은 각도를 정확하게 잴 수 없기 때문에 네. 리볼브 기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오프셋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셋은 간격 띄우기라고 하고요. 그려진 스케치에 간격을 띄워 복사하여 거리 편차를 주는 명령입니다. 먼저 기준이 될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 정사각형이고요. 여기서 오프셋 기능을 사용해서 네, 면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주위에 간격을 띄워서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단위수는 밀리미터고요. 여기서 수치를 입력해 주면은 그 수치에 맞게 거리 편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20이라고 쓴 거는 20mm 밖에 또 다른 스케치를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를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거리 편차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꼭 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선분으로도 오프셋 기능으로 거리 편차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바깥쪽만 되는 건 아니고 안쪽으로도 똑같이 거리 편차를 줄 수 있죠.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오프셋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스케치 도구의 마지막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투영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솔리드의 모서리 등의 형상 정보를 투영시켜 스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네, 이런 상자에 제가 속을 비워서 만들어 봤는데요. 프로젝트는 이 비워진 상자 위에 단면을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단면 추출할 면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 단면이 추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겹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건데요. 무브를 통해서 위로 들어 올려 주시면은 이렇게 선택한 단면이 추출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프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로프트 기능은 단면을 연결하여 솔리드 입체를 구축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단면을 연결할 면을 만들어야겠죠? 사각형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면과 면을 연결하여 솔리드를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면과 면을 연결해서 입체를 구축하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모디파이는 편집이고요. 첫 번째 기능인 프레스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스풀 기능은 컨스트럭트의 그 익스트루드 기능과 유사한데요. 익스트루드와 다른 점은 익스트루드는 선택한 면을 돌출시켜 새로운 입체를 만들거나 파내는 명령이고요. 프레스풀은 면을 연장하거나 깎아내는 명령입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네, 프레스풀은 선택한 면이 그대로 돌출시키는 건 아니고, 네, 연장의 개념이고요. 익스트루드는 네, 선택한 면이 그대로 연장이 된다는 점, 또는 새로운 입체를 만들거나 파낼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윅, 비틀기라는 명령이고요. 만들어진 솔리드 입체의 단면을 선택하여 방향을 비틀거나 각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틀 수도 있고 각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명령은 네, 스플릿 페이스고요. 이 기능은 만들어진 솔리드 입체의 단면을 선택하여 선을 기준으로 잘라내는 명령입니다. 그럼 먼저 선을 그려야겠죠? 네, 평면에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페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기준이 될 단면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 네, 선분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선을 따라서 잘라내는 명령입니다. 네, 엔터를 쳐주시면은 그 선분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졌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 필렛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기능은 선택한 모서리를 따라서 곡면으로 깎아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분을 선택해 주시면은 곡면으로 깎아낼 수 있는 명령입니다. 네, 필렛과 거의 유사한 기능인 챔버 기능도 있는데요. 챔버 기능은 강면으로 깎아주는 기능입니다. 필렛이 곡면이라면 챔버는 강면으로 깎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기능은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플릿 솔리드라는 기능을 알아볼 거고요. 스플릿 솔리드는 스플릿 페이스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이 기능은 선택한 단면을 기준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체를 선택해서 선을 기준으로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아까는 단면을 기준으로 잘라냈다면 이 기능은 입체 자체를 잘라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될 솔리드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다시 할게요. 네, 솔리드 선택해 주시고 선분을 클릭하시면은 이 붉은 면을 따라서 잘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엔터까지 눌러주시면은 선분을 기준으로 면이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스플릿 솔리드 입체 분할이라는 명령이고요. 다음 기능으로 쉘 속 비움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체 도형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모디파이 제일 마지막 기능인 쉘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은 1mm만 남기고 이렇게 속이 비워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3D 프린터는 최소 기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0.1mm 이상부터 출력이 되는데 너무 두께가 얇으면은 그것 또한 출력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께도 잘 고려해서 비워주셔야 됩니다. 원하는 만큼 두께를 설정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 도형의 내부가 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바인 조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바인은 3D 형상 2개 이상을 서로 합치거나 삭제하여 형상을 도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첫 번째는 멀지, 합집합이라고도 하고 병합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형상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합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브트랙트, 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겹쳐진 두 개의 솔리드 입체 중 먼저 선택한 입체 도형을 나중에 선택한 입체 도형으로 뺀다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섹트, 교집합이라고도 하고요. 겹쳐진 두 개의 솔리드 입체를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바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지 기능은 병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겹쳐진 두 개의 도형을
멀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이 도형은 이제 따로 나눠진 도형이 아니고 하나의 도형입니다. 다음은 서브트랙트 빼기 기능이죠. 이 사각형 도형에서 이 원 모양만큼 빼겠다는 기능입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원이 겹쳐진 부분만큼만 이렇게 도형이 삭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섹트 교집합 기능이죠. 네, 이 사각형과 원이 겹쳐진 부분만 남기겠다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고 모두 삭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컴바인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문자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형태의 스케치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고요. 제품에 이니셜을 넣거나 문자를 기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텍스트를 눌러주시고 그리드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글자가 뜨고요. 여기다가 원하는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글을 기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글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는 글꼴이 지금 영문 글꼴이기 때문에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데요. 네,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고 엔터까지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문자 형태의 스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용으로 텍스트에도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기능으로 뭐 이니셜이나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다음 차시 예시 명함 만들기에서도 이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기능은 매터리얼, 재질이라고 하고요. 생성된 솔리드 입체에 재질을 부여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솔리드 입체를 선택해 주시고 네, 아래 메뉴창에 매터리얼을 클릭해 주시면은 종류가 많습니다. 골드, 브론즈, 뭐, 철도 있고요.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입힐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 하지만 이렇게 재질을 부여한다고 해서 3D 프린터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냥 겉으로 시각적으로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